자, 안녕하십니까. 2만 원의 주식 투자 끝내기와 연계된 평생 무료 주식 투자에서 전해드리는 2019년 새해 첫 어떤 종목이 상승할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시장이 상당히 좀 어려웠고요. 힘들었고, 온갖 악재란 악재는 다 이제 시장에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행히 이제 금요일 저녁 미국 시장이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다음 주 뭐 금요일 날 미리 상승을 하긴 했지만 다음 주 장 초반에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장 이슈하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또 움직일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면 지난주까지 이슈를 좀 보겠습니다. 아, 가장 큰 이슈는 이제 금요일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저녁이었죠.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를 보시면, 이 파월 의장이 뭐 크게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긴 하는데, 거의 이제 중간적인 비둘기파적인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주식시장은 뭐 안중 없고, 그냥 아, 경기가 원체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상을 생각대로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번에는 좀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에 상당히 좀 많이 걱정을 하는 그런 눈초리로 완전 이제 비둘기적으로 변경이 됐다라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가 안 좋아지기 때문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인상을 상당히 늦출 수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유연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이 힘들어진다라고 하면 금리를 상당히 좀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자체는 시각 자체가 변했고 그리고 트렌드 자체도 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이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얘기를 먼저 해드리기 전에 이 고용 지표가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좀 기록을 했고요. 예상치를 상당히 많이 상회를 했다라는 부분으로 이 파월 의장 언급과 그리고 고용 지표, 경기 지표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으로 상승을 했고, 이제 무역 협상 관련된 미중 무역 협상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해드리면 7일과 8일 이 돌아오는 우리나라 월요일과 화요일에 중국에서 이 차관급 회의를 이제 합니다. 이 차관급 회의를 하는데 결국 이 차관급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결론적인 부분으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이제 2월 28일까지 어느 정도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1월 말까지는 결국에는 어떠한 이 왁구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인 베이스 정도는 만들어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이제 미국 그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상당 많이 부과를 했잖아요. 근데 슬슬 보시면 이 그것 때문에 뭐 경기가 상당히 글로벌적으로 안 좋아졌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대한 경제 지표들이 상당히 좀 악영향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하락을 했단 말이죠.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내성이 일단 계속 쌓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 내성이란 건 뭐냐면 만약에 다리를 삔다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처음에는 엄청 아프죠. 하지만 이게 습관적으로 다리를 삐면 처음에는 아프지만 이제 두 번, 세 번 삐면 그러니까 무난해진다는 뜻으로 생각을 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장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미중 무역 부분으로 하락을 했지만 결국 시장의 내성이 계속 쌓이고 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이 되면 이 내성으로 인해서 어, 뭐 오늘도 뭐 무역 분쟁 관련된 부분이야. 그래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부분.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다라고 해서 우리 시장이 한번 출렁이면
그게 이제 우리 시장의 입장에서는 하락을 했지만 이내 다시 올라오는 그렇지만 그게 이제 횟수가 반복되면 결국 별 반응이 없는 뭐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성이 계속 쌓이고 있다라는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2월 말까지는 어느 정도 완전한 결론은 안 내놓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악재들은 한꺼번에 악재가 나오면서 시장을 그러니까 유린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호재는 한꺼번에 나오면서 시장을 긍정적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장이 일단 상당히 그나마 좀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 여기 이제 차트를 올려놓지는 않겠습니다.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 거의 이제 박스권 흐름이에요. 거의 박스권 흐름입니다. 그 뭐 거래소도 그렇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계속 이렇게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다가 결론적으로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한번 이탈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금요일 날 저점을 다시 만들고 나서 이렇게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박스권 하단 부근대까지는 거래소 그렇고 코스닥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미국 시장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월요일 날 제대로 된 상승을 보인다고 하면 추세적인 흐름, 이 박스권 상단 부근대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다 나왔고, 그리고 뭐 또 추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상단 부분까지에 대한 추세 흐름으로 시장이 변경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잘 눈여겨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장이 상승을 할 때 이제 어떤 종목들로 매기를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느냐를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뭐 시장이 뭐 지지부진했기 때문에 역시 남북경협, 뭐 자동차, 게임, 5G,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이제 낙폭 과대했고, 그리고 또 시장에서 이슈가 됐었던 쪽도 보면 제약바이오 2차전지는 일단 예전부터 시장에서 계속 이슈가 됐었던 부분이고, 게임 엔터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넥슨의 김정주 회장이 이제 지분 매각설이 돌면서 이 관련된 넥슨의 상장이 되어 있는 넥슨과 연결이 되어 있는 상장 회사와 더불어서 중소형 게임사들도 M&A가 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 그래서 게임 엔터도 같이 동반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뭐 자동차도 상승을 하고 있고 전기, 전자, IT 쪽도 상승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뭐 이제는 시장이 만약에 좋아진다라고 하면 상당히 이제 종목에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뭐 몇 가지 뭐 전제 조건을 얘기를 해드리면 중국과 미국에 대한 무역 분쟁이 쉽게 그렇게 해결을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지만 내성이 쌓인 시장에 대한 흐름으로 방향성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부분,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이제 진정이 되면서 조정권을 좀 들겠지만 완전하게 추세로 상승을 끌어올리기에는 쉽지는 않다. 네, 첫 번째 전제 조건. 그리고 결국에 이 미중 무역 관련된 갈등이 경기 계속 이제 불황을 일으키고 있는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시장이 완전하게 상승으로 엮이기는 쉽지 않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역시 시장보다는 종목에 치중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올해 시장 흐름을 보시면. 그래서 시장이 올라가면 좋겠지만 시장이 못 올라가면 결국은 종목이다 라고 보셔야 됩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이제 CES 2019가 열리고요.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이 5G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5G가 올해 3월부터 이제 상용화가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5G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과의 연관성이 이어질지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작년도 그랬고 재작년도 그랬고 뭐 여러 가지 부분들로 뭐 새로운 신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사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긴 하지만 킬러 콘텐츠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사업이 없다란 말이죠. IoT도 결국에는 이 사물 인터넷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인프라 작업입니다. 5G가 3월부터 상용화가 된다고 하면 IoT도 다시 눈여겨 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도 작년, 재작년 계속 CS에서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긴 하지만 결국에 인프라가 뒷받침이 되지 못하면 도루묵이다. 하지만 5G가 형성이 되는 부분으로 인해서 자율주행이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뭐 AI 또 마찬가지죠.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리고 VR이라든지 AR 관련된 부분도 역시 5G 관련된 부분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이런 쪽들을 잘 보면 결국에는 전기전자 쪽, 숨겨진 전기전자 쪽을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미 다 제약바이오도 그렇고요. 게임 엔터, 2차전지, 자동차는 좀 별개겠지만 뭐 이 세 가지 업종들은 이미 다 때가 탄 그런 종목들이에요. 게임 업종들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하기 때문에 그나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제약바이오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때가 상당히 많이 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올리는 데 있어서는 필요하지만 시장이 좀 지지부진하다라고 하면 종목별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삼상, 임상 관련된 부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차라리 잘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이 JP모건 헬스케어에 초청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그걸 가지고 기술력을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된 부분도 역시 뭐 올해, 작년 계속적으로 이제 전기차 관련된 부분들이 뭐 생산이 상당히 좀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실생활에 상당히 좀 많이 보여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그리고 주가도 이미 많이 올랐다라는 부분으로 가격적인 매력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성장성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기본적으로 제약바이오 2차 전지는 개별적으로라도 종목별 장세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성장성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눈여겨보셔야 될 업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서 어떤 종목들을 담아야 되는지는 뭐 관련된 종목들로 이제 뭐 적어 놨는데요. 카페에 잘 아시다시피 다양한 자료들이 있으니까 자료 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주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예 그리고 복 많이 받으시고 2019년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